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소방유체 역학에 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공기 1kg을 갖다가 요 단열 압축시킬 때 요 압축에 필요한 E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열 압축일 경우에 단열 압축에 필요한 일 계산하는 요 공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단열 압축 시에 필요한 일의 양 W는 B열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기체상수 R이죠. 여기에다가 압축 후에 절대온도 T2죠. 그 다음에 압축 전에 절대온도 T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체상수 R의 값은 요 단열 압축 시 필요한 일의 양을 킬로줄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체상수 R의 값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가 되는 거죠. 자, 요 K는 B열 B죠. 그래서 B열 B는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죠. 그 다음에 T2는 단열 압축 후에 절대 온도가 되겠죠. 도 K. T1은 단열 압축 전에 절대 온도 도 K가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정압 비열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정압 비열이 1.0035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라고 주어져 있죠. 정적 비열은 0.7165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체 상수라는 것은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뺀 것이 바로 기체 상수가 되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이 요 비열비죠. 그래서 이 비열비는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눠준 것이 바로 비열비예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주어진 정압 비열하고 정적 비열을 대입하면 기체상수 R은 정압 비열 1.0035 마이너스 0.7165 자, 해주면 기체상수 R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0.287이 나오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가 나오죠. 이게 바로 기체 상수예요. 자, 그럼 비열 B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죠. 정압 비열 1.0035 정적 비열 0.7165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산을 하면은 비열 B는 1.4예요. 근데 이게 공기의 비열비인데 이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공기의 기체상수 R 값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0.287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 기체상수 구했죠? 그 다음에 비열비 구했죠? 그 다음에 압축 후의 온도하고 압축 전의 온도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식에 대입을 해주면 압축에 필요한 일은 자,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0.287이죠. 그 다음에 비열비는 1.4 마이너스 1. 자, 여기에다가 압축 후의 절대온도니까 273 플러스 압축 후의 온도는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압축 후의 온도는 167도예요. 마이너스 압축 전에 그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예, 압축 전의 온도는 10도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압축에 필요한 E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12.65가 나오죠. 킬로줄이 바로 압축에 필요한 1. 요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 요 21번 같은 경우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은 요 단열 압축 시에 압축에 필요한 1 계산하는 요 공식, W는 K-1분의 R, 가로 T2-T1. 그 다음에 요 기체상수 구하는 것은 정합비열에서 정적비열 뺀 거. 그 다음에 비열비라는 것은 정합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눠준 거라는 거. 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다음은 22번으로 넘어가죠. 자, 22번은 우리 상사의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회전속도 N1이 1000rpm이죠. 이때 유량을 Q로 했고 전 양정을 H로 했죠. 자, 그럼 우리가 N1이니까 유량도 Q1이고 전량도 H1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요 RPM 수를 얼마로 변경시킨 거예요? N2를 1200 RPM으로 변경을 시킨 거죠. 이럴 때 Q2는 어떻게 되고 양정 H2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상사의 법칙에서 Q2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에다가 요 RPM 수의 비 N1분의 N2의 1승이죠. 요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Q1 처음 유량에다가 자 N1 1000분의 N2 1200rpm이죠. 즉 1.2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2 Q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정 H2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양정에다가 요 회전수 B에 요건 자승이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H1에다가 1000분의 1200 1.2의 자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1.44가 나오죠. 처음 양정의 1.44배가 되는 거고 처음 유량의 1.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유량은 1.2배, 양정은 1.44배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22번 같은 경우는 요 상사의 법칙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펌프의 그 상사의 법칙에서 요 나중 유량은 임펠러 수, 회전수에 비해 1승이고 그 다음에 양정은 회전수 비의 자승,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수 비의 3승이죠. 이 뒤에 임펠러의 직경에 대한 비는 3승, 2승, 5승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임펠러 직경은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이쪽 RPM 수의 비에 따른 유량, 양정, 동력에 대한 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자유 표면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유체가 탱크 내에 채워져 있을 때, 자, 여기 어떤 그 물탱크가 있죠. 물이든 유체 탱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유체가 채워져 있고, 이 표면은 대기하고 접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대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밑에서 받는 어떤 물질에 받는 이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P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밑에서 받는 압력 P는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이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를 곱한 거죠.
근데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하고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1번의 요 압력은 유체의 깊이가 h죠. h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h에 그대로 비례가 되는 거죠. 정비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에 탱크 바닥에서의 요 압력은 유체의 요 밀도에 비례한다. 요게 바로 밀도죠. 밀도의 정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지금 3번 했죠, 제가. 자, 2번은 탱크 바닥에서의 압력은 요 탱크 지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탱크의 지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자, 3번에 압력은 유체의 요 밀도에 비례한다 해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에 깊이가 같을 경우 탱크 벽면 부근의 압력이 탱크 중심에서의 압력보다 높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받는 압력은 이 탱크 벽면에서 받는 압력하고 어때요? 서로 같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저 해설에 지금 좀 오류가 생겼어요. 깊이가 같을 경우 탱크 벽면 부근의 요 압력과 탱크 중심에서의 그 압력은 같다로 고쳐야 되겠죠. 다음은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관의 안찌름이 변화하는 관로에서 안찌름이 3배로 되면 유속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즉 배관이 갑자기 확대가 된 거죠. 자, 여기에 작은 관에서의 안찌름 D가 1이라고 가정하고요. 큰 관에서의 요 안찌름 D가 3배가 됐다는 거죠. 즉 여기를 D1, 여기를 D2로 가정하죠. 자, 그러면 유속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유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원형 배관이니까 유량을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이 되죠. 자, 요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관에서의 유속 U1은 파이에다가 관경 1이죠. 여기에 4Q. 계산하면 파이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U2는 마찬가지로 파이 D2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요거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 뭐 해주나 안 해주나 같죠. 그래서 3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9파이분의 4Q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U1 대 U2는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4Q씩 다 요거 나눠주면은 1대 9분의 1이죠. 자, 작은 관에서의 유속하고 큰 관에서의 유속은 어떻게 돼요? 작은 관에서의 유속은 빠르고 큰 관에서의 유속은 느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속은 1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예요. 다음은 25번 넘어가죠. 자, 연력학 법칙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력학 0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열의 평형의 법칙인데, 열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다. 즉 온도계의 원리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안에다가 세숫대에다가 여기다 찬물을 갖다가 담아서 갖다 놓으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 찬물의 온도하고 여기 대기 온도하고 서로 같아지죠. 즉
뜨거운 거든 차가운 거든 어느 실내에다 갖다 놓으면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실내 온도하고 그 물질의 온도는 서로 같아진다는 거, 즉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평형 연력학 영법칙이죠. 이걸 우리가 온도계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계를 추운 곳에 갖다 놓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온도계하고 그 조건의 온도하고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가 그 장소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온도계의 원리죠.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열과 일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열 전달의 총합은 행하여진 일의 총합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력학 1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은 첫 번째가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연료율이 100%인 연구기관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사계절이잖아요.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이게 자발적인 변화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자,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데 반대로 여름이 왔다가 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또 높은 산에서 물이 떨어지면 밑으로 흐르죠. 반대로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물이 흐르지는 못하죠. 이런 걸 우리가 자발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 가역이라는 것은요, 오른쪽 방향으로도 반응이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도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걸 이건 가역이라고 하고, 가반응이라는 것은 이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 가반응, 요거에 반대되는 방향, 이쪽으로 흐르는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역반응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으로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우리가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것, 즉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델타 S는 항상 0보다 커지는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다음 반응에 옳지 않은 거. 이 법칙이에요. 연료율이 100%인 연구기관 없죠. 맞는 거죠.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못하죠. 자, 3번에 제2종 연구기관은 이건 없어요. 이게 이 법칙이죠. 3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26번 넘어가죠. 자, 26번은 어떤 배관에다가 요 피토관을 갖다 꽂아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승 높이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상승 높이를 좀 구하라는 거죠. 근데 배관 내에서 유속이 0.99m/s예요. 자, 상승 높이가 바로 이게 속도 수두죠. 자, 속도 수두는 유속의 제곱을 뭘로 나눠줘요? 중력 가속도 2g로 나눠주는 거죠. 자, 유속 주어졌으니까 얼마예요? 0.99. 요거의 제곱을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나눠주면 수도 미터가 나오죠. 0.05m예요. 물어본 건 미리니까 여러분이 1m는 미리로 하면 10의 3승 미리죠. 그래서 10의 3승을 하면 이게 5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5번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함정이 하나 있는데 비중을 0.85를 주었는데 비중하고 요 수도하고는 전혀 속도 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음은 27번 나가죠. 자, 27번은 수조에서 안찌름이 80mm인 배관으로 20도씨의 물 0.95 세제곱퍼 분의 유량으로 유입이 될 때
5m의 부차적 손실이 발생되어 있다. 이때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즉, 여기 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이 지금 수조예요. 이거 수조. 수조로 지금 물을 갖다가 채우는 거죠. 자, 요 작은 배관에서의 안찌름이, 요게 80mm죠. 이때 유량, Q가 얼마예요? 0.95 세제곱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손실 수도가 생긴 거예요. 마찰 손실 수도가 몇 미터? 5m가 생겼다는 거죠. 이때 부차적 손실 계수 K를 갖다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 배관에서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배관이 확대된 거죠. 급격히 확대된 거예요. 이쪽에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을 U1, 큰 배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요거는 급격한 확대죠. 자, 급격한 확대에서의 그 손실 수도, 요 미터는요,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속도 수도 있죠. 2지분의 작은 관에서의 유속의 제곱이에요.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급격한 축소도 있죠. 자, 배관이 큰 배관으로 왔다가 갑자기 배관이 작아지는 거죠. 자, 큰 배관의 유속을 U1,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급격한 축소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는 부차적 손실 계수 K에다가 2지분의 요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공식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급격한 확대예요. 그대로 이 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K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 수도가 지금 5m죠. 자, K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고. 자, 2G니까 9.8이죠. 자, 유속은 지금 얼마예요? 네,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유량이 0.95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1분은 60초.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요 8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8m죠. 그래서 0.08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유속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냐? 3.15 미터 퍼 세크가 나온 거죠. 요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돼요. 3.15의 제곱. 여기서 K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K는 3.15의 제곱분에 50 곱하기 2 곱하기 9.8이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을 계산을 하면 부차적 손실계수 9.9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런 거는 쉬운 문제예요. 배관의 급격한 확대하고 배관의 급격한 축소일 때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펌프에서 발생하는 그 이상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서징 현상도 있고 캐비테이션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여기선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자,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면 소음하고 진동이 발생돼요. 즉 펌프가 많이 흔들리고 또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펌프의 양전 곡선이 떨어져요. 저하가 되죠.
당연히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증가가 아니죠. 이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틀린 답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펌프의 깃이라는 것 우리 베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날개예요, 날개. 즉 임펠러가 침식, 곰보 같은 그 현상을 만들어내요. 임펠러가 막 구멍이 생기죠. 많이 그 침식이 돼가지고 파여요, 파여.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현상 발생 원인도 꼭 여러분이 이거 암기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리에서 꺼낼 수는 있어야 돼요. 공동현상 방지 대책. 공동현상의 피해.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죠.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죠. 다음 29번이요. 자, 안찌름이 50mm인 옥내소화전 배관으로 분당 0.2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르는 거죠. 자, 옥내소화전 여기 배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안찌름이 직경이 50mm라는 거죠. 이때 이 배관 내 흐르는 그 유속이 얼마냐? 유속은 지금 안 나와 있고 Q만 나와 있죠. 유량이 0.26 세제곱 퍼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물속에서의 요 정압, 압력이 392 킬로파스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기준면에서 게이지 우리가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그걸 기준면이라고 하죠. 기준선이에요. 즉 어디를 갖다가 하나 기준선으로 잡은 거죠, 여기를. 그러면 이 배관 요 중심, 요 배관의 요 중심선 있죠. 여기까지의 그 높이를 뭐라고 그래? 요거를 우리가 위치수두라고 하죠. 위치수두. 그래서 우리가 뭘로 표기해요? Z로 표기해요. 여기에서 전수두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베르누이에 정리해 보면 전수두는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 그 다음에 유체의 비중량분의 정압이죠. P. 그 다음에 위치수두 Z를 더해주면 이게 전수두, 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라인 해가지고 EL로 표기해요. 요거는 지금 우리 기준선, 게이지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유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유량 나와 있고 배관 직경 나와 있으니까 유속은 유량 0.26 세제곱 퍼 60세크죠. 자, 원형 배관이니까 단면적 4분의 파이의 직경 5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5m죠. 1m는 1000mm. 그래서 0.05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 계산하면 2.21이 나온 거죠. 요거 갖다 대입하면 돼요. 유속. 다음에 압력 나와 있죠? 자, 압력 392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하고 같은 단위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여기 흐르는 유체가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물의 비중량 값이죠. 자, 그러면 전량적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속도수도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유속이 2.21의 제곱이죠. 자, 정압이 지금 얼마예요? 392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킬로파스칼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비중량 값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물의 비중량 값이 9.8 kNm/m의 삼승이죠. 자, 위치 수도는 지금 몇 미터? 예, 20m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단위가요, 속도, 수도, 단위, 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요 압력 수도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미터, 여기 위치 수도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60.2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가장 가까운 답이요, 4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은 30번 넘어가죠. 여러분이 유체역학 크게 겁먹을 거 없어요. 뭐 다 맞을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5, 60점만 맞으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 보충하면 돼요. 과락만 안 나면 되니까 이 유체역학에서는 대략 한 10문제 정도만 맞으면, 20문제 나온다고 하면 한 10문제 정도 맞으면 되는 거죠. 다음 30번은 탱크 안에 물의 압력이 수은 마노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했더니 50mm였다는 거죠. 자, 대기압이 100kPa일 때 절대 압력이 몇 kPa이냐, 수은의 비최적을 주었는데 수은의 비최적 관계 없어요. 자,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게이지압이죠. 자, 지금 대기압 나와 있죠. 얼마라고? 100kPa. 자, 계기는 지금 여기 수은주의 높이가 나와 있죠. 500mmHg. 수은의 높이니까 이걸 압력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일기압이 mmHg로 하면 760mmHg죠. 자, 요것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요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단위 변환이 되는 거죠. 요 mmHg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mmHg가 밑으로 가야 되겠죠. 즉 분모로 가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킬로파스칼이에요. 즉 같은 거를 곱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6 곱하기 4분의 4를 곱해주면 그대로 6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일기압이 760mmHg, 요놈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500mmHg를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환산을 했을 때 66.66이 나온 거죠. 킬로파스칼.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100킬로파스칼에다가 66.66 킬로파스칼 더해주면 166.6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66.7,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0번 같은 경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